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그런 성격이 되겠네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됩니다. 평양 공동선언 발표했던 작년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가장 앞권은 두 가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5월 1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즉석으로 연설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환호 소리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서 양손을 함께 지켜던 그 모습, 그게 평양 공동선언의 앞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현재의 남북 관계를 좀 돌아보고 문재인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2018년 평양과 판문점에서 약속,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문 그리고 만찬 시에 했던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요. 사인하고 나서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날 저녁에 있었던 환영 만찬사입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세계를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 나가야 한다는 내 함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게 불과 1년 반 전 판문점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평양에서도 더 확고하게 확인되었고요. 자, 우리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좀 돌아봐야 될 텐데요. 저는 핵심적인 교훈 지점을 민족과 외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민족과 외세,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력, 다른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민족과 외세는 이해관계가 우선 다릅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과 분단, 식민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공고한 평화, 통일이 가장 절실한 이익이죠. 이해관계죠. 그러나 미국에게는 이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이 자신의 패권 유지와 수익 창출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주는 곳입니다.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죠. 우리는 평화 통일을 바라고 외세는 미국은 분단과 긴장을 바라고 패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민족의 이익과 외세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우왕좌왕, 우물쭈물한 1년 반 아니었습니까? 외세의 이해관계와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한미동맹이라는 주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합니다.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 노골화됐죠. 공식화됐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최고의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미국 우선주의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선주의, 우리 민족 우선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을 지나보면 남북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에 있었던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극성맞은 방해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더욱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차례 공식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긴급 회담 통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쌓아왔지만, 발전시켜왔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또다시 남남처럼 북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눈으로 미국과 한편에 서서 북을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의 이유는 저는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족을 믿지 못하고 외세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용인 혹은 추진한 것,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박근혜의 대북 선제 공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290조에 달하는 국방 중기 계획으로 군비 증강을 무모하게 벌이는 모든 행위가 결국 저는 북에 대한 불신, 의심, 공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커져, 이 영역이 더 커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듭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구원, 결론입니다. 북한을 믿어야 한다. 이 제 주장입니다.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평창에서 확인되었죠. 피를 나눈 동포요 한 형제고 떨어져서 살 수 없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지난 기간 아니었습니까? 평창에서, 판문점에서, 그리고 번개 미팅에서, 그리고 평양 상봉에서 우리가 이것을 절실하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북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민족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그 어떤 다른 민족, 외세, 외부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의 통일과 번영과 평화를 우리처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일본과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북을 믿어야 남북관계를 올바로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으로 지난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용기를 주지만 불신은 공포를 줍니다. 의심과 불신과 공포를 버리고 완전히 믿고 완전히 손을 잡을 때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 아니면 더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북미 신무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 총회 방문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임무를 하셔야 된다. 그 첫 출발점이 북에 대한 신뢰와 믿음, 거기에 기초한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펼쳐가시는 것이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